한 도시가 수천 년을 견뎌내며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지중해의 햇살 아래 마르지 않는 신화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품고 있던 도시. 바로 그곳 아테네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인간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아테네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한 건 기원전 1400년쯤 미케네 문명의 한 도시로 편입되면서입니다. 초기 아테네는 작은 요새였고 바다를 등지고 언덕 위에 세워진 전략적 요충지였죠.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곧 아테네의 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덕 위에서 신들의 전설과 인간의 야망이 교차하는 찬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8세기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를 심은 여신 아테나의 이름을 따 도시를 명명합니다. 그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도시의 수호권을 두고 경쟁했죠. 전설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바위를 쳐 물을 솟구치게 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올리브를 선택했고 그 순간부터 이 도시는 아테네가 되었죠.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 아테네는 귀족 정치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솔론입니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계급을 소득 기준으로 재편하며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 시작됩니다. 기원전 508년 그는 권력을 쪼개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곧 아테네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페리클레스의 황금기.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해상 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그 힘을 키웁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동맹의 자원을 이용해 도시를 재건하고 예술과 철학, 건축에 전례 없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 아크로폴리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으며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는 비극을 쓰고 피디아스는 아테나 여신의 거상을 조각하며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절정에는 그림자도 함께 옵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전쟁은 무려 27년간 이어졌고 아테네는 전염병, 내부 분열, 외교 실패 속에서 점차 힘을 잃습니다. 기원전 404년 결국 아테네는 항복하고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붕괴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짧은 과두정 이후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해 아테네를 지성의 수도로 재창조합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면서 아테네의 독립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이후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하자 아테네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지만 지성의 중심이라는 위상은 유지됩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아테네에 도서관과 아치, 신전을 세우며 도시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자 아테네의 고대 신전들은 하나둘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파르테논조차 교회로 이후에는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아테네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로마 황제는 단연 하드리아누스입니다. 철학과 그리스 문화를 사랑한 그는 황제임에도 직접 아테네를 자주 찾았고 이 도시에 엄청난 건축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대리석 기둥과 독서 공간, 회랑으로 장식된 지식의 전당. 고대 아테네와 황제가 새롭게 건설한 신 아테네를 구분짓는 상징인 하드리아누스 아치, 기원전부터 지어지다. 멈춰진 초대형 신전을 하드리아누스가 완공한 제우스의 올림피오스 신전. 이 신전은 무려 104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진
고대 그리스 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아테네를 고대 문명의 박물관처럼 재건하면서도 그 중심에 철학과 시민의식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아테네는 죽은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로마의 정신적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이 위기에 처하면서 아테네도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267년 게르만족인 헤루리족의 침입으로 도시가 약탈되고 아크로폴리스조차 방어용 요새로 다시 개조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로 명맥을 유지했고 수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여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4세기 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교 문화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395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으로 분리된 이후 아테네는 비잔틴 제국의 변방 도시가 되었고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테네의 모든 철학 학교를 강제로 폐쇄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900년 가까이 운영되다가 이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테네는 더 이상 철학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교회가 되었고 시민들은 디베이트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성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비잔틴 제국 시기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고 아테네는 그저 지방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합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경제적 활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아테네는 종교의 도시, 순례의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파르테논을 성모 마리아 아테니오티사 성당으로 숭배했고 고대 신전들에 붙은 전설적 영광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대 조각과 건축물들은 재료로 해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건축이라 여겨져 보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후반기까지 아테네는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은 채 존재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자 아테네는 라틴 제국 휘하에 들어갑니다. 프랑스계 십자군 기사들이 이곳을 아테네 공국으로 만들고 파르테논을 다시 가톨릭 성당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이 시기 아테네는 유럽 중세 귀족의 작은 봉건 도시가 되었으며 고대의 위엄은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크로폴리스는 요새로, 파르테논은 성전으로 기능하며 도시의 중심이었죠. 1458년 아테네는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스만 술탄 무라드 2세의 아들 오마르 파샤가 성을 넘고 아크로폴리스를 장악했죠. 이후 파르테논은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고 기둥 사이에는 미흐랍이 설치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아테네는 오스만의 작은 변방 도시였으며 유럽의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그저 유적 관광차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1687년 벌어집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의 전쟁 중 오스만군은 파르테논을 화약 창고로 사용했고 베네치아군의 포탄 한 발이 그곳을 강타하면서 그리스 최고의 건축물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파르테논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문명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엘긴 경은 파르테논 조각상 일부를 런던으로 반출해 지금까지 반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821년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4년 마침내 아테네는 현대 그리스의 수도로 선언됩니다. 그때까지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그 고대 유산을 계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가 된 것입니다. 이후 아테네는 점점 도시화되며 성장합니다. 1896년 인류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이곳에서 개최되고 20세기 내내 정치적 혼란, 독재, 내전, 군사 쿠데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아크로폴리스에 깃발을 꽂았지만 한 젊은이가 밤에 몰래 올라가 그 깃발을 찢어내린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오늘날 아테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 하나이자
민주주의의 뿌리를 간직한 도시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 대리석으로 빛나는 파르테논은 여전히 세월을 견디며 서 있고, 도심 한복판에선 고대 유적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이 도시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이곳에서 자유를 고민했고 질문을 던졌으며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테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아테네의 역사는 단순한 고대 도시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문명의 시작이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민주주의의 근원입니다. 그리스 신화, 고대 철학, 전쟁과 부흥, 지성과 예술. 그 모든 것의 흔적이 오늘도 이 도시의 돌 하나, 바람 한 줄기 속에 살아 숨쉽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도시 아테네 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